오늘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태극기 물결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과 함께 광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로 15번째를 맞은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의 동쪽과 남쪽에 걸친 4km 구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참가자 수가 크게 늘었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기들입니다. 반드시 저들을 탄핵합시다. 국회와 특검이 최순실 씨 일당의 잘못을 연좌제를 적용해 무관 대통령에게 덮어 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특검 구속!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와 언론을 향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각각께서 너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그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북 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열린 기독교 단체의 구국 기도회 참가자들은 종북 세력과 순교를 각오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공산 세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첫 집회 당시 자체 추산 6만 명이 참가했지만 참가자가 계속 늘어 오늘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선 대통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200m 앞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태극기 물결이 등장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작된 탄핵 무효 구호는 1.8km를 행진해 청와대 바로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진은 기존 집회와는 다르게 모두 5갈래로 진행됐는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석 달 동안 거기서 그렇게 구중물건 같은 데서 꼼짝 안 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청와대 앞에서 멈춰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번 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참가자들은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했다며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핵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에 의한 탄핵 소추장 작성, 그거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다음 집회에서도 행진을 이어갈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자의 연령이나 사연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왜 집회에 나오는지 물어보면 무엇보다 이 거짓을 밝히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는 답이 많다고 합니다. 백연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언론과 검찰, 국회와 특검을 믿지 않습니다. 1919년 선열들이 일제의 포갑에 맞서 태극기를 들었듯이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가고 고용태, 최순실 사건이에요. 억울한 거는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신교 단체들이 오전부터 참가했고 학교별로, 출신 군별로 모이는 참가자들과 지방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여기 태극기 물결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15주에 걸쳐 진행되면서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말과 휴일에 집회 현장을 찾는 젊은 세대도 늘어났습니다. 3.1절을 맞은 오늘 집회에는 98년 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 선생의 손자가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본다면 얼마나 통탄하시고 피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집회에 힘을 실어주고자 귀국했다는 해외 동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참가자들은 불의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촛불 집회는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들고 나온 시민들도 많다는데요.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재용 기자,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곳 광화문 광장에선 18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본 집회는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일찍 마무리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헌재의 탄핵 인용과 함께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을 외쳤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3.1절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위안부 합의를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선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와 달리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태극기에 함께 달렸습니다. 퇴진 행동은 오는 4일과 11일에도 헌재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 촛불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운명의 3월 그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외쳤던 3.1절이기도 하고 대통령 탄핵 선고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총 1,400만 명의 참가로 확인된 대대적인 촛불 민심은 이제 탄핵 결론을 앞두고 있는 헌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비 오는 저녁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거리에서는 친박단체가 주도한 집회도 열렸는데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 정치인들은 여전히 촛불과 헌재를 폄하하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탄핵 시계는 변함없이 앞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재가동을 준비하면서 특검 수사를 이어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 현장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진 기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 지금 행진은 시작됐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네, 행진은 1시간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집회와 행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와 그 경복궁 동식자각 쪽에서 마무리 집회를 연 뒤 방금 전 해산을 했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은 귀가하는 시민들로 다시 북적이고 있습니다. 앞서 참가자들은 오후 5시부터 이곳에서 2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행진을 진행한 겁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집회가 거의 끝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후 들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모양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시민들은 우비를 입고 이곳 광장에 모였습니다. 주최 측은 지금도 집회와 행진이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행진 경로는 평소보다 짧아진 겁니다. 그건 이제 아무래도 친박단체들이 미리 선점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 친박단체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서로 가는 경로를 미리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도 뒤늦게 같은 경로를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대부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촛불 집회 주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제한된 경로로 행진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 자, 매주 토요일에 열리던 도심 대규모 집회가 이렇게 주중에 열렸습니다. 물론 오늘 휴일이긴 했지만 주중에 이렇게 따로 대규모로 열린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특검 수사가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박 대통령의 탄핵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 돌입을 했습니다. 특히 탄핵 선고가 열흘 뒤에 이뤄질 거란 전망이 유력해지면서 주중이지만 휴일을 맞아서 탄핵 촉구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또 친박단체 측이 오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촛불 집회 측은 지금까지 누적 1,400만 명의 시민들이 민심을 전한 만큼 오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촛불 집회 참가자들도 태극기를 들고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네, 본집회가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촛불과 함께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광장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태극기를 든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이 3.1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친박단체가 주도한 집회에서 그동안 태극기가 나오면서 태극기의 의미가 왜곡됐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 본집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와서 촛불 집회는 위대한 시민 명예혁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 자, 친박단체가 주도한 집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 끝났겠죠. 네, 친박단체의 집회는 오후 6시쯤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참가자들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세종대로 내거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5개 경로로 행진이 진행이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 최순실 씨의 죄를 뒤집어 썼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친박단체가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무래도 촛불 집회 쪽과 불상사라도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는데 큰 충돌은 없었다면서요? 네, 당초 우려한 대로 대규모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 차량 위로 올라가거나 그리고 일부 고성이 오가는 등의 소동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박단체 집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이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병원으로 옮겨지 (98주년) 3.1절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은 서로 극명하게 엇갈린 모양새였습니다. 먼저 헌재 탄핵 인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주장한 촛불 집회 모습을 허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세종대로 북쪽 광화문 광장에서 18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헌재는 탄핵해라!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고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즉각 인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가 이제 상식과 헌법에 따라서 이제 탄핵을 인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도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돼야 될 게 많은데도 국민들의 열망을 뜻에 반하는 그런 대행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국민들을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요. 참가자들은 청와대 남쪽 100m 지점과 헌법재판소 방면 두 방향으로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대통령 퇴진 행동 측은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도 열렸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남쪽 세종대로에서 15번째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묵살하고 변론을 끝냈다며 변론을 다시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국회의원들도 그런 의혹들만 가지고 지금 탄핵을 이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기 위해서. 또 헌법재판관 자리가 한석 비어있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장 대행 그분께서 이제 임직을 떠나시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처리하니까 졸속 처리해진다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청와대 방향 청운동 사무소까지 행진했지만 탄핵 찬성 측과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탄핵기각 국민행동 측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경찰 차벽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200m가량 완충지대를 두고 집회가 열려서 충돌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양측 집회 장소의 거리는 채 50m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시간대가 달라 법원이 시위를 허용했지만 경찰은 참가자들 간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관 16,0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150대가 넘는 경찰 버스로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는 차벽도 설치했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경찰 버스가 집회 통로를 가로막는다며 차벽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차벽을 사이에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 반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행진 경로가 촛불 집회 장소인 광화문 광장 주변을 지나쳐 충돌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구간마다 인원을 배치해 만일에 대비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의 자제 당부와 경찰의 빈틈없는 대비로 집회 참가자들 간 큰 충돌은 없었지만 오늘 세종대로 주변엔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98주년) 3.1절에도 서울 도심은 2개의 광장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측은 태극기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고 찬성 측은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에 촛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세종대로 일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외치는 시민들이 든 태극기로 채워졌습니다. 주최 측은 동쪽으로 흥인지문, 남쪽으로는 서울역까지 인파가 몰렸다고 주장하면서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조원룡 변호사는 연사로 나서 최순실 게이트는 반대 세력의 조작인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검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법이 있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불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인용을 외치며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어 탄핵 결정이 늦어졌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빠른 인용을 주문했습니다. 뭔가 좀 더 빌미를 만들어 좀 더 늦추려는 것 같아요. 승복하느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헌정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기강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그 헌법을 다루는 헌재에서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든가, 뭐 아스팔트에 뭐 피가 해서 내란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발언보다도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자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겠죠. 정치적 해결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오늘 지금 화면 보고 있습니다만은 양측의 이제 집회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특히 청와대 쪽으로 행진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는 행진을 이제 이미 시작했고요. 경로가 좀 다르고 시간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양측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시차도 좀 있고 예. 경찰들이 차벽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그 충돌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 양쪽 다 되게 좀 조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지금 누가 먼저 도발하느냐의 문제인데 도발하면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다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양쪽에서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결국은 탄핵 심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양쪽에서 응원전 비슷한 건데 이게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결과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양쪽 다 조심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생일 축하 편지를 받고 감사의 뜻을
밝힌 것을 놓고 야권이 비판했는데 말이죠. 네. 뭐 대통령 측은 이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자기의 충성스러운 기반을 계속해서 확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지금 헌재 판결뿐만 아니라 이후에 검찰 수사 그리고 대선 그 이후에 예를 들면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자기들에 대한 검찰 수사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박사모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단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고히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감사하다는 이제 자신의 생일 축하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이제 러브레터를 보낸 것 같은데요. 발송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좀 국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현재 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좀 국가 운영에 대해서 좀 이 친박 단체라든가 태극기 집회 이런 쪽에서 너무 과도하게 어떤 경우는 또 나와서 언설하는 사람이 막무가내식의 발언들 이런 부분들의 세력들이 같이 함께하는 단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텐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년 전 3월 1일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서 독립을 외치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늘 서울 한복판이 이렇게 둘로 갈라진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탄핵 찬성과 반대 각각 목소리를 높인 집회 참가자들 머리 위로는 비가 내렸고 날씨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먼저 권란 기자가 오늘 집회 상황 종합했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맞닿은 세종대로 남쪽에서 먼저 탄핵 반대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광장에 이어 숭례문까지 태극기를 든 참가자들로 꽉 찼습니다. 대형 태극기에다 성조기까지 등장했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도 배포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목청 높여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집회 시작 4시간쯤 뒤부턴 탄핵 반대 집회 측으로선 처음으로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헌재와 도심 등 5개 경로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끝나갈 무렵인 오후 5시쯤부턴 탄핵 찬성 집회가 세종대로 북쪽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충돌을 우려해 경찰이 차벽으로 양측을 막아선 가운데 촛불을 든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인용 만세! 특히 3.1절을 맞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 아리랑을 부르자 참가자 모두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리랑 아랑이시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3월 첫날에 서울 도심광장을 둘러나는 대규모 집회여서 충돌이 걱정됐지만 다행히 아직 불상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혜경 기자. 네, 세종로 사거리입니다. 충돌이 있을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별일은 없었던 거죠? 네, 오늘 낮 2시부터 이곳 세종대로에서 시작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죄송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는 왜 이러지? 조금 전 저녁 6시쯤 내국가 재창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행진이 끝난 뒤 집회 참가자 중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15번째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는 오후 3시 반부터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행진 내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화, 특검 구속, 좌파 척결 등을 외쳤습니다. 박근혜가 뭐 사람을 죽였나 돈을 훔치었나 탄핵감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수파들 일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지금도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제18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취재기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 본행사가 끝나고 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은 3.1절을 맞아 본행사 전부터 다양한 사전 행사가 있었는데요.
임시정부 당시 사용됐던 태극기를 내걸고 붓글씨를 쓰는 행사와 대학생 풍물패의 사물놀이 등이 열렸습니다. 본행사에 모인 많은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묶은 태극기를 들고 집회 현장에 참가했습니다. 특검 연장안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과 특검 연장 등을 요구하며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인기 밴드 노브레인이 본행사에 참석해 공연을 하는 등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집회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는데요. 본행사 후 행진은 예정과 달리 청와대 방면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동 측은 청와대 100m 앞에서의 집회를 끝으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서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촛불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 길 건너편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도 열렸습니다. 보수단체는 처음으로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 태극기로 가득 찼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안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덮어씌운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탄핵합시다. 집회 참가자들은 북한 종북 세력을 견제할 우방은 미국뿐이라며 크고 작은 성조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어. 그래도 그러니까. 집회 참가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이곳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하는 등 도심 곳곳에서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태극기가 지켜드립니다! 오늘 집회는 일부 행진 경로가 촛불 집회와 겹치면서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됐지만 큰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집회에서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손가락을 자해한 뒤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본다면 얼마나 통탄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집회에 힘을 실어주고자 귀국했다는 해외 보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참가자들은 불의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촛불 집회는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들고 나온 시민들도 많다는데요.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재용 기자,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곳 광화문 광장에선 18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본 집회는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일찍 마무리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헌재의 탄핵 인용과 함께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을 외쳤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3.1절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위안부 합의를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선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와 달리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태극기에 함께 달렸습니다. 퇴진 행동은 오는 4일과 11일에도 헌재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 촛불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운명의 3월 그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외쳤던 3.1절이기도 하고 대통령 탄핵 선고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총 1,400만 명의 참가로 확인된 대대적인 촛불 민심은 이제 탄핵 결론을 앞두고 있는 헌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비 오는 저녁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거리에서는 친박단체가 주도한 집회도 열렸는데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 정치인들은
여전히 촛불과 헌재를 폄하하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탄핵 시계는 변함없이 앞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재가동을 준비하면서 특검 수사를 이어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 현장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진 기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 지금 행진은 시작됐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네, 행진은 1시간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집회와 행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와 그 경복궁 동십자각 쪽에서 마무리 집회를 연 뒤 방금 전 해산을 했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은 귀가하는 시민들로 다시 북적이고 있습니다. 앞서 참가자들은 오후 5시부터 이곳에서 2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행진을 진행한 겁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집회가 거의 끝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후 들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인 모양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시민들은 우비를 입고 이곳 광장에 모였습니다. 주최 측은 지금도 집회와 행진이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행진 경로는 평소보다 짧아진 겁니다. 그건 이제 아무래도 친박단체들이 미리 선점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 친박단체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로를 미리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도 뒤늦게 같은 경로를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대부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촛불 집회 주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제한된 경로로 행진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 자, 매주 토요일에 열리던 도심 대규모 집회가 이렇게 주중에 열렸습니다. 물론 오늘 휴일이긴 했지만 주중에 이렇게 따로 대규모로 열린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특검 수사가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박 대통령의 탄핵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 돌입을 했습니다. 특히 탄핵 선고 오늘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태극기 물결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과 함께 광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로 15번째를 맞은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의 동쪽과 남쪽에 걸친 4km 구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참가자 수가 크게 늘었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기들입니다. 반드시 저들을 탄핵합시다. 국회와 특검이 최순실 씨 일당의 잘못을 연좌제를 적용해 무관 대통령에게 덮어 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특검 구속!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와 언론을 향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각각께서 너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그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북 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열린 기독교 단체의 구국 기도회 참가자들은 종북 세력과 순교를 각오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공산 세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첫 집회 당시 자체 추산 6만 명이 참가했지만 참가자가 계속 늘어 오늘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선 대통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200m 앞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태극기 물결이 등장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작된 탄핵 무효 구호는 1.8km를 행진해 청와대 바로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진은 기존 집회와는 다르게 모두 5갈래로 진행됐는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석 달 동안 거기서 그렇게 구중물건 같은 데서 꼼짝 안 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청와대 앞에서 멈춰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번 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참가자들은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했다며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핵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에 의한 탄핵 소추장 작성, 그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다음 집회에서도 행진을 이어갈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자의 연령이나 사연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왜 집회에 나오는지 물어보면 무엇보다 이 거짓을 밝히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는 답이 많다고 합니다. 백연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언론과 검찰, 국회와 특검을 믿지 않습니다. 1919년 선열들이 일제의 포갑에 맞서 태극기를 들었듯이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가고 고용태 최순실 사건이에요. 억울한 거는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신교 단체들이 오전부터 참가했고 학교별로, 출신 군별로 모이는 참가자들과 지방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여기 태극기 물결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15주에 걸쳐 진행되면서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말과 휴일에 집회 현장을 찾는 젊은 세대도 늘어났습니다. 3.1절을 맞은 오늘 집회에는 98년 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 선생의 손자가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가 열흘 뒤에 이뤄질 거란 전망이 유력해지면서 주중이지만 휴일을 맞아서 탄핵 촉구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겠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또 친박단체 측이 오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촛불 집회 측은 지금까지 누적 1,400만 명의 시민들이 민심을 전한 만큼 오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촛불 집회 참가자들도 태극기를 들고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네, 본 집회가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촛불과 함께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광장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태극기를 든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이 3.1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친박단체가 주도한 집회에서 그동안 태극기가 나오면서 태극기의 의미가 왜곡됐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 본 집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와서 촛불 집회는 위대한 시민 명예혁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 자, 친박단체가 주도한 집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 끝났겠죠. 네, 친박단체의 집회는 오후 6시쯤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참가자들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세종대로 내거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5개 경로로 행진이 진행이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 최순실 씨의 죄를 뒤집어 썼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친박단체가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무래도 촛불 집회 쪽과 불상사라도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는데 큰 충돌은 없었다면서요? 네, 당초 우려한 대로 대규모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 차량 위로 올라가거나 그리고 일부 고성이 오가는 등의 소동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박단체 집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이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병원으로 옮겨지 (98주년) 3.1절,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은 서로 극명하게 엇갈린 모양새였습니다. 먼저
헌재 탄핵 인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주장한 촛불 집회 모습을 허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세종대로 북쪽 광화문 광장에서 18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헌재는 탄핵하라!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고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즉각 인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가 이제 상식과 헌법에 따라서 이제 탄핵을 인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도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돼야 될 게 많은데도 국민들의 열망을 뜻에 반하는 그런 대행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국민들을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요. 참가자들은 청와대 남쪽 100m 지점과 헌법재판소 방면 두 방향으로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대통령 퇴진행동 측은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도 열렸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남쪽 세종대로에서 15번째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묵살하고 변론을 끝냈다며 변론을 다시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국회의원들도 그런 의혹들만 가지고 지금 탄핵을 이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기 위해서. 또 헌법재판관 자리가 한석 비어있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소장 대행 그분께서 그 이제 임직을 떠나시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처리하니까 졸속 처리해진다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청와대 방향 청운동 사무소까지 행진했지만 탄핵 찬성 측과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탄핵기각 국민행동 측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경찰 차벽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200m가량 완충지대를 두고 집회가 열려서 충돌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양측 집회 장소의 거리는 채 50m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시간대가 달라 법원이 시위를 허용했지만 경찰은 참가자들 간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관 16,0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150대가 넘는 경찰 버스로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는 차벽도 설치했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경찰 버스가 집회 통로를 가로막는다며 차벽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차벽을 사이에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 반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행진 경로가 촛불 집회 장소인 광화문 광장 주변을 지나쳐 충돌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구간마다 인원을 배치해 만일에 대비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의 자제 당부와 경찰의 빈틈없는 대비로 집회 참가자들 간 큰 충돌은 없었지만 오늘 세종대로 주변엔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98주년) 3.1절에도 서울 도심은 두 개의 광장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측은 태극기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고 찬성 측은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에 촛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세종대로 일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외치는 시민들이 든 태극기로 채워졌습니다. 주최 측은 동쪽으로 흥인지문, 남쪽으로는 서울역까지 인파가 몰렸다고 주장하면서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조원룡 변호사는 연사로 나서 최순실 게이트는 반대 세력의 조작인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검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법이 있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불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인용을 외치며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어 탄핵 결정이 늦어졌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빠른 인용을 주문했습니다. 뭔가 좀 더 빌미를 만들어 좀 더 늦추려는 것 같아요. 승복하느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건 이제 헌정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기강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그 헌법을 다루는 헌재에서 내리는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겠다든가, 뭐 아스팔트에 뭐 피가 해서 내란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발언보다도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자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겠죠. 정치적 해결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오늘 지금 화면 보고 있습니다만은 양측의 이제 집회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특히 청와대 쪽으로 행진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는 행진을 이제 이미 시작했고요. 경로가 좀 다르고 시간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양측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시차도 좀 있고 예. 경찰들이 차벽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그 충돌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 양쪽 다 되게 좀 조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지금 누가 먼저 도발하느냐의 문제인데 도발하면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다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양쪽에서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결국은 탄핵 심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양쪽에서 응원전 비슷한 건데 이게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결과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양쪽 다 조심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생일 축하 편지를 받고 감사의 뜻을 밝힌 것을 놓고 야권이 비판했는데 말이죠. 네. 뭐 대통령 측은 이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자기의 충성스러운 기반을 계속해서 확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지금 헌재 판결뿐만 아니라 이후에 검찰 수사 그리고 대선, 그 이후에 예를 들면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자기들에 대한 검찰 수사,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박사모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충성스러운 단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고히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감사하다는 이제 자신의 생일 축하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이제 러브레터를 보낸 것 같은데요. 예. 발송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좀 국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현직 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좀 국가 운영에 대해서 좀 이 친박 단체라든가 태극기 집회 이런 쪽에서 너무 과도하게 어떤 경우는 또 나와서 언설하는 사람이 막무가내식의 발언들 이런 부분들의 세력들이 같이 함께하는 단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텐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년 전 3월 1일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서 독립을 외치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늘 서울 한복판이 이렇게 둘로 갈라진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탄핵 찬성과 반대 각각 목소리를 높인 집회 참가자들 머리 위로는 비가 내렸고 날씨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먼저 권란 기자가 오늘 집회 상황 종합했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맞닿은 세종대로 남쪽에서 먼저 탄핵 반대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광장에 이어 숭례문까지 태극기를 든 참가자들로 꽉 찼습니다. 대형 태극기에다 성조기까지 등장했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도 배포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목청 높여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집회 시작 4시간쯤 뒤부턴
탄핵 반대 집회 측으로선 처음으로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헌재와 도심 등 5개 경로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끝나갈 무렵인 오후 5시쯤부터 탄핵 찬성 집회가 세종대로 북쪽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충돌을 우려해 경찰이 차벽으로 양측을 막아선 가운데 촛불을 든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인용 만세! 특히 3.1절을 맞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 아리랑을 부르자 참가자 모두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리랑 아랑이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3월 첫날에 서울 도심광장을 둘러나는 대규모 집회여서 충돌이 걱정됐지만 다행히 아직 불상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혜경 기자. 네, 세종로 사거리입니다. 충돌이 있을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별일은 없었던 거죠? 네, 오늘 낮 2시부터 이곳 세종대로에서 시작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죄송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는 왜 이러지? 조금 전 저녁 6시쯤 애국가 제창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